저질 칼럼이라는 저질 진보 인사 아니냐 뭐 이겁니다. 오랜만에 입을 열었다. 뭐 정치데스크 시청자 여러분들은 감 잡으시죠. 아하, 유시민 이사장 이야기를 하려는 모양이구나. 이 앵커가 맞습니다. 유시민 이사장 얘기 지금부터 할 겁니다. 자, 김 기자, 어제 유시민 이사장이 논란이 됐던 인미리 칼럼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을 비판했다가 고발을 당했다 또 취소된 인미리 교수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요.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비판을 했는데 수위가 높았습니다. 그 장면 직접 보고 오시죠. 인미리 교수 이거 칼럼은 퀄리티가 참 낮아요. 빈부격차나 뭐 노동문제나 이런 것도 막 거론을 했던데 이게 저는 어떤 칼럼이냐고 하냐면 진보 코스프레 칼럼이라고 봐요. 현 정부를 공격하고 싶을 때 그게 되게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예요. 나 문재인 찍었는데 라고 앞에 한 줄 달고 뒤에 씹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논증이 없는 그냥 자기 기분대로 쓴 글이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질 칼럼이에요. 빨리 영입해야 돼요. 안철수당이나 이런 데서. 이 원+1 황교안당 이런 데서 빨리 영입해야 돼요. 저는 경향신문을 보고 있으면 무정부 상태의 국가를 보는 거예요. 그 내부에 이견이 있으면 그 이견을 절충해서 대외적으로 표출하는 원리 이런 거에 대해서 내부적인 공감대도 없는 것 같고 게이트키핑도 안 되는 것 같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부적인 성찰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유시민 이사장 인미리 교수뿐만 아니라 이제 그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 또한 맹비난했는데 인미리 칼럼 자기 기분대로 쓴 저질 칼럼이다. 질이 낮다. 그리고 논증이 거의 없고 인상 비평이다. 빈부 격차 등을 거론했는데 이것은 진보 코스프레 칼럼이다. 라는 식으로 인미리 교수의 칼럼 등도 비판했습니다. 예. 1월 29일자에 인미리 진보 성향의 학자로 알려져 있는 인물이죠. 인미리 고대 연구교수가 1월 29일자 경향신문에 실은 칼럼 제목은 민주당만 빼고 이게 좀 논란이 됐었고 이 지금 칼럼에 대해서 유시민 이사장이 어제 저거는요 저질 칼럼이에요. 퀄리티가 매우 낮아요. 논증이 거의 없고 인상 비평에 가까운데요. 뭐. 빈부격차 등을 임 교수가 거론했던데 진보 코스프레 칼럼입니다 등등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 유 이사장 이야기에 동의하세요? 어떻습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어이가 좀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칼럼을 그렇게 저질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칼럼이라는 게 논증을 필요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일 제가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은 진보 코스프레라는 단어예요. 진보 코스프레? 그러니까 이게 진보라는 것이 누구의 어떤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진보의 정체성을 스스로가 규정하는 것인데 그것을 평가하고 본인은 항상 진보고 진보의 어떤 핵심이고 남은 들어올 수 있고 안 들어올 수 있고 이런 것을 본인이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 그것 자체가 굉장히 오만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경향신문에 대해서도 이게 표현의 자유를 떠나서 이제 편집의 자유까지도 거론을 하는 이런 장면이라 그러면 저는 그것은 더 오만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유시민 이사장이 너무 많은 것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언급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과도하게 나가는 측면이 있는데 조금 말을 좀 줄여야 되는 시점이 오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국 내전이 전면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조금 전에 그 금태섭 김남국 변호사 사이의 문제는 당 내의 문제인 것인데 이번에 있어서의 유시민 인미리 칼럼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밖에 있어서의 어떤 진보 진영 내부에서의 어떤 분쟁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유시민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저질 칼럼 함량미다라고 혹평해놓고 그래놓고 또 뭐라고 했죠? 뭐라고 했어요? 임 교수가 나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좀 헛웃음을 저희가 참지 못하겠는데요. 실제 그런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구를 저질 칼럼이라고 비판하겠습니까? 누가 함량미달이라고 비판하겠습니까? 과연 그렇다고 하면은 그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하고 있는 이 지금 유튜브는 고질이고 고함량입니까? 그거에 대한 판단은 국민이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유시민 이사장이 얘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맞고 그것이 정말 합당하다는 비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관심을 갖지 않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인미리 칼럼 같은 경우에는 엊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사실상 사과를 하고 이게 접어서 넘어가느냐라고 했었는데 오히려 유시민 이사장이 방송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인미리
교수의 칼럼이 더 크게 뻥튀기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역시 때문에 또 최소한된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네. 유시민 이사장의 얘기가 알겠습니다. 진보 진영을 위해서 합당한 것인지 아마 본인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조 부장 이거예요. 뭐 그래픽 다시 나오겠지만 글쎄요. 이제 우리 조 부장 언론인이시니까 그 임미리 교수가 나름의 생각을 적은 것인데 그것을 저질이라고 표현을 하고 뭐 인상 비평이라고 하고 뭐 진보 코스프레라고 하고 경향 인 교수의 칼럼을 실은 경향신문을 향해서는 게이트키핑 기능이 안 된 것 같아요. 그 경향신문 내부적인 성찰이 필요해 보여요. 어떻게 보세요? 우선 상대를 비판하려면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예. 임미리 교수의 칼럼은 정말 비판적 지지자의 애정이 듬뿍 담겨 있어요. 애정이 네. 담겨있다. 그러니까 오만하면 진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나 정부가 너무너무 오만하게 가고 있다. 이 점을 비판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비판적 지지를 수용하지 않는 자세, 비판적 지지를 가하는 것을 저질이라고 공격하는 것. 이것이 과연 이른바 진보가 추구하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이라든지 이해인가. 이런 점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저질. 질이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저질 발언, 제가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증거인멸은 증거 보전이다. 이런 게 저질 발언이에요. 전혀 앞뒤가 맞지 않은 것. 그리고 나이 60이 넘으면 뇌가 어떻게 된다. 네, 제가 순화시켜서 이상해진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발언의 주인공이 바로 유시민 전 장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에요. 네. 이런 게 저질 발언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시민 씨의 공식 직함이 노무현재단 이사장입니다. 노무현재단은요,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가치, 정신을 계승하자는 재단입니다. 지금 노무현재단 이사장 자격으로 계속해서 궤변, 요설, 이런 저질 발언, 이런 걸 해 나가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뜻과 가치가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대체? 자, 유시민 이사장이 유튜브 알릴레오에서 뭐 저질 칼럼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왜 더불어민주당이 임미리 교수를 고발을 했다가 취하를 했잖아요. 이런 과정과 관련해서도 김민지 기자, 유 이사장이 무언가 발언을 내놨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고발한 것과 관련돼서 논란이 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좀 민주당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 역시도 이렇게 옹호를 해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쩌다 한번 실수한 걸 가지고 이렇게 취지로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민주당 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정당이다. 이거는 저는 모욕적으로 느껴요. 민주당이라는 정당은 역사적으로 볼 때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조성하고 만들어내고 보장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던 정당입니다. 어쩌다가 무단횡단 한번 했는데 횡단보도 아닌 데서 바빠서 급해서 또는 뭔가 심리적으로 쫓겨서 무단횡단 한번 했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상습, 무질서, 무슨 폭력적인 행위자처럼 몰아붙이면 안 되는 거죠. 유시민 이사장 정말 만담도 차지게 합니다라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나섰습니다. 예. 물론 어쩌다 뭐 실수한 거겠죠라고 하면서 평소 그런 일은 민주당은 애들을 시키거든요. 문바들 거느리고 기레기로 몰아가면서 탄압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노력했다고요? 무슨 만담을 이리도 차지게 하시는지 그전에 논리력을 잃더니 기억력마저 잃으셨나 봅니다라고 길게 좀 항변을 했습니다. 진중권 교수가요, 유시민 이사장의 알렐레오 발언과 관련해서 아주 작심 비판을 쏟아냈더군요. 그래픽 넘어갈 겁니다. 또 이런 글도 올렸어요. 아니요, 사과했으면 그냥 깔끔하게 끝냈어요. 지저분한 뒤끝을 왜 이렇게 남기세요, 유 이사장님. 유시민 씨, 참 보면 볼수록 신기한 캐릭터예요. 그냥요, 다 내려놓으시고 낚시나 다니세요, 낚시나. 지난번에 진중권 교수가 홍준표 전 대표한테 낚시 다니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거 빗댄 거예요. 그냥 내려놓으시고 낚시나 다니세요. 저도 이 일 마치고 곧 따라갈게요. 진중권 전 교수가 아주 일가를 했습니다. 조 부장 한 말씀 하시겠어요? 예. 네. 글쎄요, 이 진중권 교수가 한때 유시민 이사장과 굉장히 가까웠잖아요. 가까웠기 때문에 저런 비판이 훨씬 더 아파야 되는데 유시민 이사장이 과연 아파할지. 본인이 이야기를 했죠? 상습 무질서 폭력. 자,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것을 상습이라고 합니다. 유시민 이사장의 궤변이 바로 상습적인 거예요. 저렇게 가까웠던 사람까지 비판을 함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질 않는 것. 이거를 상습적, 어떻게 보면은
상습적인 반복 행태다. 아하.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최 변호사.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옛날에 팟캐스트 할 때 노유진 팟캐스트 했지 않습니까? 노유진. 전에 그 돌아가신 노회찬 노회찬. 의원 그리고 또 유시민, 진중권 같이 그 맞아요. 정말 한때 이제 진보의 농객에 요즘 최고의 나오잖아요. 네, 딱 그 나오네요. 딱 그때 나와요. 그렇게 착해 그 서로 친했고 더불어서 2012년 그 당시 이제 대선 전 직후에 동양대에서 누구를 그 교수로 임명했냐면은 정경심 조국 그 전 장관의 부인을 부인. 동양대에서 영입을 했고 진중권 교수도 그때 들어가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동양대에서 유시민 작가도 오시라고 했는데 서울에서 멀다 뭐 이런 이유로 해서 안 갔을 정도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때 같은 직장에 있었을 정도로 굉장히 가까웠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다 보니까 보면 볼수록 신비한 캐릭터라고 할 정도로 결국 그 진중권 교수는 지금까지 어떤 나름대로의 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비해서 본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때와 지금 이 유시민 장관의 얘기가 너무나 달라졌다는 것을 경계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누가 저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도 내부에서 가까이 있던 사람이 어떤 애정어린 조언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유시민 이제 작가님이라고 해야 됩니까? 노무현 재단 맞죠. 이사장님 이사장 정말 맞고. 자제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 교수님, 저는 궁금한 것이 유시민 이사장 지금 알릴레오 발언을 통한 논란이 이번뿐만이 아니잖아요. 제가 정확히 카운트가 잘 안 돼요.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유시민 이사장이 알릴레오에서 무언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논란이 일파만파고, 그런데 유시민 이사장의 생각은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민주당 내에서는 왜 유시민 이사장이 컨트롤되지 않을까? 그럼 유시민 이사장은 무엇을 바라고 저렇게 뭔가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을 보기에 따라서는 의도적으로 하는 걸까? 이런 좀 궁금증이 남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유시민 이사장과 진중권 전 교수의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이분들은 굉장히 날카로운 칼 같은 비평가들입니다. 굉장히 아프게 뭔가를 평가하고 뭐 이런 것에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유시민 이사장만 해도 지금 여권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는 건데 보호 쪽에는 그 정도의 영향이 없는 거죠. 지금 상대의 어떤 아픈 회부를 파는 그런 능력은 굉장히 두 분이 개발이 돼 있거든요. 진중권 전 교수는 과거에 그랬다가 이제 지금 다시 달라지면서 굉장히 다시 역량을 발휘하고 굉장히 아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두 분이 갖는 맹점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해야만 존재감을 계속해서 확보한다는 거예요. 저는 진중권 전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두 분이서 같이 낚시를 떠나시는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근데 김 기자, 이 진중권 전 교수가 뭐 민주당을 향해서 이제 쓴소리를 연일 날리고 있는데 우리 좀 예쁘게 봐주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한 의원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워낙 이제 가혹하게 이야기하니까 앞으로는 좀 예쁘게 봐달라라고 부탁을 했는데 이재정 대변인의 어제 라디오 인터뷰 내용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진중권 교수님 미학책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애독자로서 또 굉장히 존경했던 지식인이셨는데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깊으셔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때로는 그 선이 조금 최근에는 좀 더 가혹해지시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 조금만 더 애정을 쏟아봐 주시고 함께 개선할 지점에 대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예쁘게 봐주십시오. 좀 차분히 우리 진보적 이슈를 사회적 논제로 올리는데 같이 조금만 여지를 주십시오. 네, 예쁘게 봐달라 이렇게 부탁했지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의원님 징그러워요 징그럽다? 뿜었습니다. 이렇게 아이고야. 대답했습니다. 의원님 징그러워요 뿜었습니다. 이분의 오빠 7명이 학교로 몰려와 사람 하나 묻는 걸 내가 똑똑히 지켜봐. 동양대 아마 교수로 있을 때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 예쁘게 봐달라고요? 아유 의원님 징그러워요. 이제 이런 것이죠. 주부장 어떻습니까? 이재정 의원은 지금 민주당의 입력할을 하고 있는 대변인이란 말이죠. 예. 네. 저는 이 이재정 대변인을 보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당 대변인은 당을 정말 대신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중권 전 교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깔끔하게 사과해라. 이걸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과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과를 하지 않고 예쁘게 봐주세요. 이게 대체 뭐죠? 잘못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 그게 굉장히 당당한 자세예요. 그런데 일주일 넘도록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사과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오만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식인들이 계속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재정 대변인은 대변인으로서 정확한 발언을 해야 돼요. 네. 사과하라고 오늘 진행자가 사과할 용의가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물으니까 이렇게 답했습니다. 뭐라고 답했어요? 예, 유감을 강하게 무겁게 한 것이다. 어허. 예, 유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에 남는 섭섭함, 어떤 남은 감정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감이다 이 얘기는 잘못을 사과한다 이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사과를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어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인밀위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송구스럽다 이런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 예.